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요. 드디어 대망의 10회 방송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10번째 저희가 이제 정식 방송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이 난 적도 있었고 적게 난 적도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우상향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10번째 방송을 맞이해서 오늘은 딱히 특집 방송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지수 2000 시대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코스피가 종합주가 지수가 2000 넘어서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회 방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집이랄 게 있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사람은 없어지고 예. 네. 준비한 거 없나요? 특집으로 준비한 거 없으시죠? 다과나 이런 거 저는 없습니다. 아니 다과나 이런 거 지원 받은 거 없나요? 다과는 어디 탕비실에서 좀 훔쳐올까요? 커피라도. 탕비실에 커피밖에 없는 거 미스 커피라도 좀 훔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심지어 오늘 공중파 방송 나갈 수 있는 건데. 공중파요? 케이블. 케이블 방송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나. 10회 방송이라 안 된다고 하시죠. 아니 그런 건지 몰랐죠. 저기 일당 5만 원짜리인데. 네. 안타깝네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참여하신 게스트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먼저 항상 지금 10번째 다시 이렇게 지금 저희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이 방송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캡틴 컨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캡틴 컨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도 그 바람에 첫 2천을 뚫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잘 해주셨고요. 예,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와 같이 종목을 매주 힘들게 또 내주고 계신 분이죠. 에이스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이제 힘들게 종목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좀 전에 이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주식 투자는 정말로 불가금 불가원인가?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정치랑 경제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말라고. 네. 근데 그 말이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는데 주식은 정말로 너무 애착을 가져도 안 되고 너무 대충 해도 안 되는데 약간 줄타기를 하면은 수익이 잘 나는 것 같고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아무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에이스 팀장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10번째나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이 광고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겠죠. 저희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시스템 트레이딩 방송입니다. 국내 최초 팟캐스트 쪽에서 국내 최초고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국내 최고의 시스템이죠. 이걸 기반으로 매주마다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퍼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시스템 기반으로 종목을 매주 이제 5개씩 3가지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10주 정도를 거쳐오면서 30% 이상의 지금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 증권 방송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BN의 경제 채널이죠. 이 엠머니 생톡 그리고 카카오톡, 증권플러스에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어플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이 연합 카페죠. 이 네이버의 BMS 증권투자연합이라는 카페에서도 여기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주소는 안내 방송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카페.naver.com 뒤에 슬러시하고 BMS 스탁 U STOCKU죠. 예,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1만 원의 비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매일 이제 콘트 매트리스가 제공하는 그 종목 순위를 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 달에 11만 원은 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으로 계좌를 옮기시고 투자 권유 대행인을 따로 특정 인물로 지정을 하시면 이런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사이트죠. 이 밥TV와 슈어넷, 메이저TV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대투증권 특정 그 권유 대행인 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특정 인물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전가요? 저 아닌데요? 접니다. 네, 그죠? 네, 접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서 사실 실명이 공개될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이제 뭐 광고 멘트는 끝났고요. 이제 시장 이슈를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지난 이슈도 옵션 만기도 오늘 지나고, 중국 무역 발표도 다 했고, 예. 뭐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는 과거형 인간이 아니죠.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오늘 이제 이슈를 뭐를 할까 한 오랜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30초 정도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 처음 올해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초에 바로 2000 빠이빠이 하고 좀 힘든 시간을 이제 지나고 4개월 만에 제외죠. 네, 오랜만에 이제 다시 2000을 만났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2000을 넘어서긴 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2000선에서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에이스 팀장님은 향후 주가 흐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로 지금 대형주 뭐 2000선을 넘어갔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앞전에 이제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 현대차가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은 거고 코스피를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조금 쉬는 가운데서 이제 뭐 화학이나 철강 뭐 이런 애들이 꾸물떡거리면서 뭐 순환매가 한번 돌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저는 뭐 경기 민감주들을 강하게 베팅을 해서 뭐 더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수 2000선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는 부여하지는 않겠다. 차라리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중소형주가 그나마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이제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역시나 대형주를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순환매가 한번 돌았는데 이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분명히 이제 뭐 철강 화학 이쪽으로 좀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그쪽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뭐 IT나 자동차 뭐 이렇게 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2000선을 넘어갔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팩트인 부분들이 사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겹쳐 있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만기 이후에 수급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 얘기신가요? 아니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보면은 동시호가 때 봉화나 이렇게 올리면서 뭐 2000선 위쪽에다 안착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뻗어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한 가지 시간 이슈가 떠올랐는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움직임은 사실 전부터 있었지만, 어제 상당히 언론에서 호들갑을 많이 떨었어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네. 지금 급락을 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장중에 거의 한 10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이 됐죠, 막판에. 이 환율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완전히 빠삭하게 분석해주셔서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하려고 했는데. 네, 해주세요. 아닌가요? 안 했나요? 저 방송 제목이 그거여가지고, 예, 엄청 분석한 줄. 저도 좀, 호들갑 아닌 호들갑. 호들갑만 그냥 떠신 거군요. 네, 그 환율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외국인은 매수를 하게 되죠. 예, 환차익을, 좀 그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얘들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외국인의 수급 여건을 좋게 하는 요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1,050원대.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강화되는 그 원달러 환율이 한 1,065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많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근데 오늘도 많이 느꼈지만 그 지수가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막 밀리고 했던 게 기관이 매수 규모를 줄이니까 그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입김이 상당히 센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기관도 한몫하긴 해야 되겠더라.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운송장비, 특히 자동차 쪽에서 오늘 기관이 많이 좀 집어 던졌는데 기관의 일부 좀 수급 개선되는 영향도 있어야지만 좀 2,000위에서 더 뻗어갈 수 있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이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이 빨리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던져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닌데요? 던지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토스에다가 던져드렸잖아요, 네, 다시.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동차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주가를 보면은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하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래요. 뭐 TV나 아니면은 이런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과거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를 하죠. 왜냐면은 이제 앞에 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측을 하도 이제 그게 뭐 맞으면은 영웅이 되지만 틀리면은 상당히 그 애널리스트나 리스키하니까 대부분 이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치중하는 부분들인데 그냥 뭐 순환매 부분들 특히나 그리고 뭐 안 보던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것 특히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일각에서는 뭐 경기 회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수 관련 뭐 소비 섹터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기관들은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양아치처럼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펀드를 환매해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수익이 안 나오면은 책상이 사라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매수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보통 이제 현물을 많이 사거나 이러면은 선물 쪽에서 반대로 해지 포지션을 좀 잡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 원의 상방 쪽으로 계속 어쨌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이랑 되게 비슷하게 5월 말까지는 어쨌든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무너지지 않고 한 번에 무너질 만한 뭐 대형 그 악재, 그러니까 시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악재가 아닌 이상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쨌든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형주들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뭐 일부 끼 있는 종목들이 뭐 다시 한번 뭐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끼를 부릴 만한 종목을 오늘 갖고 오신 거겠죠? 아니요. 오늘은 저기 좀 겸손한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교태 부리는 애들 말고 오늘은 겸손한 애들. 저번 주에 신고가 스페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고 하는 종목들 했는데 오늘은 밑에서 이제 살짝 네. 빼꼼히 되는 이런 애들 데리고 왔어요. 네, 지난주 결과가 이제 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저희 둘이 너무 말이 많았죠. 너무 말이 많았는데 아까 짧게 끝나자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좀 기술적 관점에서 그걸 한마디 얘기를. 오늘 2000선은 어쨌든 종가로 돌파를 했는데 네. 이게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영양가가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의견을 한번 좀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양가 있다라는 얘기는 개인분들 입장에서 예. 사실상 이제 그 보통 대형주들은 안 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영양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그 주인은 또 저희가 세워날 때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자기네들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개인은 이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개인들한테는 계속 그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지금은 일단 뭐 추세적으로 해서 MACD나 각종 기술적 지표는 이제 상향을 다 갔어요. 가서 했는데 개인이 과연 거기서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성과할 때 좀 약간 컨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익률이 지금 좋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못내 안타깝습니다. 네, 지수가 2000을 갔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아직도 한 1800대에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얘기가 다르겠죠. 아마 이 방송 듣고 똑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계좌 보면 코스피 한 2500 된 줄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시장 이슈에 대한 뭐 코스피 2000을 다시 올라간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성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시간인데 자, 이제 한번 18% 이 퀀트가 한 18% 수익을 그때 한번 확 낸 이후에 잠깐 얘가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좀 무리를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건지, 예, 기계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엔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제 퀀트 매트릭스부터 먼저 성과를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은 하나씩 나눠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래소 전체죠. 네. 이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 성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 성과는 이번 주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손실 최소가 마이너스 2.3%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연속 지금 3주째 지금 마이너스 길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참 제가 추천해서 근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그 코스피 종목을 뽑아봤는데 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징이 네 종목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상위 20위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시장 자체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형주들만 오르면서 이게 코스닥 그 중소형주들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이제 약간은 이제 그 거래량이 없는 거는 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상위에 랭크되는 어떤 기이 현상이 발아주고 있어서 그 투자하실 때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거에 그 코스닥 할 때도 전체로 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코스피에 이런 현상이 지금 옮겨왔네요. 코스피로. 네. 저번 주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더니 이번 주는 뭐
대놓고 그냥 뭐 거래량 한 뭐 1,000원짜리 그 1,000원대 주식이 한 뭐 10,000주 정도 거래되는 종목들이 그냥 거래 대금이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종목들이 대거 한 그냥 20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심각하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수익률이 안 좋을 것 같은 퀀트도 역시 그걸 반영했는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뒤에 가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그 대형주라는 그런 부분들, 대형주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합치면 한 1% 중반대 정도가 되겠는데요. 소폭의 손실로 좀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얼마입니까? 누적 수익률 38.6%까지 갔다가 40% 고지를 못 넘고 한 38선에서 약간 스탑했네요. 38선. 네. 거기서 이제 하면서 잘 살린다. 아유, 능력 있어. 최고야. 그래서 자 3주 정도 이제 밀리면서 28% 이제 누적 수익률 28%죠. 그렇게 좀 내려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만약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이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요 저희 조용히 이렇게 방송 접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누적 수익률을 모르겠다. 나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시면 근데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수익률 비슷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워낙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의 평균 한 2.5% 네. 정도 나왔던 것 2, 3 같으니까. 정도는 충분히 나왔고 한 20% 정도 좀 나왔고. 크게 깨졌을 때가 한 마이너스 4, 5%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정도. 크게 깨졌으면 저희 포트 손실 나는 게 네. 5%니까. 네. 저는 무조건 5% 손절이니까. 맥시멈 5%.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갖고 근데 와보시죠. 귀찮아요. 근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주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누적 수익률이 그렇죠. 되면 저희 방송 듣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S님 투자를 하셨던 퀀트를 투자하셨던 누적 수익률도 끝까지 해서 그 계좌가 불어나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걸 바라는 근데 그렇죠. 거죠. 귀찮은 것보다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수익이 안 났거든. 미치겠어. 귀찮은 신게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눈치가 빨라. 네. 아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하려고 방송을 들었어요, 다시.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야. 난 개인적으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원래 그래요. 근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던데. 네. 목소리 근데 좋으시죠? 네. 되게 웃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원래 되게 웃음이 잘 웃으시세요. 네. 제가 편집할 때 보면 그 웃음 부분이 레벨이 터질라 그래, 막. 힘들어 죽겠어. 웃을 때는 좀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좀 가리고 웃을까요? 웃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안 돼. 웃는 거 크게 웃어야 돼, 진짜.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코스피 VIP 성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이죠. 코스피 200 VIP. 이제 이쪽의 성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 성과는 수익률 극대화가 마이너스 0.4%입니다. 이게 한일유화의 비중 50% 썼는데 5종목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종목에 50%를 실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0.4% 나왔고요. 손실 최소화 투자 비중이 플러스 3.6%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 성과가 이게 손실 최소화율이 단 한 주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수익률 극대화 모형하고 이제 수익률이 같아졌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주도 마이너스 없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계속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시면서 나중에 이것도 다시 새롭게 가입하실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 전체 기계를 단 5일 투자하고 이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자금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MDD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최고 그 금액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항상 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계속 꾸준하게 그 수익률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주 정도 했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 6종목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 시에 좀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급변한 변동에는 흔들림 없는 사람은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장기 마라톤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가진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시고, 내가 투자하는 게 저번 다른 그 포트폴리오나 투자 비중에 대해서 수익률이 덜 나왔다고 아쉬워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대비로 했을 때, 차이가 났을 때 한 6%가량 차이도 났었지만 결국은 추월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12년도 했을 때, 그 손실률 최소화 비중이 그 수익률 극대화 모형보다 나중에 1년 동안 토탈했을 때는 결국은 수익률이 소폭이라나마 이겼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 거기서 그 영감을 얻으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런 거 생각나는데 먼저 확 달리다가 이제 나무 그늘에서 잠깐 좀 쉬고 있어야지. 뒤에서 이렇게 따라. 사람들은 토끼를 좋아해. 네,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하다 못 일어나죠. 저도 그렇게 눈을 감는. 네. 어쨌든 오늘 이번 대형주 쪽이 성과가 좀 좋습니다. 역시. 그리고 약간 그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 손실 최소화 쪽이 안정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이 출범한 이후에 단 한 주도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이게 약간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첨부된 자료 저희가 카페랑 나머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고 투자의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코스닥 VIP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부분은 저번 주에도 좀 약간 언급을 했듯이 이제 추천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조금 이게 투자를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라고 말씀인데 일단 그 나왔을 때 둘 다 양쪽 그 투자 비중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그 수익률 극대화가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손실 최소화 비중이 마이너스 1.3%. 지금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추천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 이게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컨트매트의 최적의 그 원칙을 가지고 뽑으셔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번 계속해서 이제 뭐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뭐 코스닥은 되게 우리 손실난 것처럼 얼핏 한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코스닥 VIP도요, 이 수익률 극대화랑 손실 최소 모두 다 계속 그 10주 누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랑 틀린 거는 뭐 이렇게 딱 튀어나간 거 없이 약간 좀 10% 그리고 13%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익률이 횡보하고 최근 한 5주 동안은 얘가 수익률이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을 해보면 역시 이제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또 지금 기대가 되는데 지난주 신고가 스페셜로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연예인 사진 보면서 이렇게 찾은 종목들. 네? 네? 연예인 사진에는 길을 받아요. 내가 딱 보면 종목이 딱 떠올라. 네, 그 길을 받은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KCI가 확실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18.58% 나와서 이제 30%를 실었는데 이게 상한가 두 번을 칠 뻔했거든요. 한 번은 쳤고 한 번은 고가가 13%여가지고 근데 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역시 신고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18.58%고 그 다음에 구형테크가 손절이 나왔습니다. 구형테크 좀 아쉬운데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갔어요. 아니구나.
구형테크 같은 경우가 이것도 위쪽으로 치우하다가 네. 빵빵 때려 맞았는데 이거 어차피 저희 기본적으로 포트가 마이너스 5%면은 자동 손절이기 네. 때문에 5% 손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5%, 이것도 비중 30%였는데, 그래서 요거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0.44에 기여를 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동아일텍 같은 경우가 5% 실었는데 1.64%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도 플러스예요. 아, 왜 웃으시죠? 삼성전자 0.22% 무려. 네. 비중은 무려 5%를 실어서 예, 이게 포트폴리오에는 0.01%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3.73%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부터 이렇게 종목 하시는 거 보면은 이 크게 실는 것 중에 하나씩은 꼭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돼요. 30%짜리. 네, 그래야 이게 돼요. 저번에 내추럴 엔도텍. 그쵸. 그리고 그 삽목. 인트로메딕이다. 있죠. 인트로메딕. 그쵸. 그리고 삽목 에스포. 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게 나오시네요. 꼭. 삽목 에스포 오늘도 신고가요. 네. 아무튼 수익률이 그 종합해서 이 전체 수익률이 3.73% 계좌 수익률입니다. 30% 실은 요 KCI가 20% 가까이 좀 올라주면서 좀 양호한 수익률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신고가를 이제 가져오면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추세 타는 종목이 추세를 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그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쨌든 가는 녀석들이 가는 흐름이고 이건 분명히 어쨌든 박스 장인데 코스닥 장만 놓고 보면은 우상향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매매 트레이딩이 먹히는 네.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나온 거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이게 정말로 뭐 한 6개월, 1년 해가지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은 아마 제가 가져 나오는 종목 스타일도 바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도 그거를 저도 좀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추세가 바뀌는데 약간 베팅을 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제가. 근데 요새 힘들어요. 그거는 순환매가 네, 나오거나 네. 이래야 이제 올라가니까 네.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역시 이 주도주, 그러니까 계속 가던 애들, 그런 거 시장에서 강한 사람들이 계속 사람이 아니죠, 종목이죠.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적중을 하면서 좀 양호한 수익률이 지속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도 3.7% 아주 좋은 수익률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좌도 이렇게 한번 직접 네? 이렇게 계좌를 하긴 직접, 해요. 네. 하긴 해요. 근데 잘못 비중이 이상. 아니요. 후딱 팔아요. KCI 나도 먹었어요. 상한가. 두 번째 날 못 먹었지. 네,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웃지만. 예. 예. 그래도 손실 아니시니까. 예, 그럼요. 괜찮죠? 손실 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성과까지 알아봤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연속인가요? 이거 에스트 팀장님의 또 수익률이 오히려 약간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방송 제목을 무작정 따라하는 에이스 트레이딩? 안 돼요. 안 돼. 너무 리스키해. 네, 안 되겠죠? 가입하세요, 그냥. 네. 차라리. 그렇죠. 가입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슈어넷 메이저 TV, 밥 TV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매주 이렇게 수익 나는 방법, 뭐 방법이 아니라 가입이죠.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 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성과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스템 교육 강의입니다. 이 캡틴 콘트 시스템 A부터 Z까지 교육 강의인데 역시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네, 동영상 영상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이 된다는 점. 유튜브에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에 올릴 때 비공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분만 딱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궁금하면 가입해야죠. 네, 가입해야죠. 공짜로 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말이죠. 그렇죠. 땅 파서 장사하나요? 그러니까 나 땅 파서 종목 갖고 네. 오는 거 아닌데. 힘들어 죽겠어. 내가 맨날 이거 남아서 편집하고. 아, 맞네. 네. 땅 파서 장사하는 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네. 맞아. 이상한 분이 잠깐 연출해봤는데, 네, 교육 강의는 그렇게 따로 올라간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제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다음 주 VIP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 일단 네 종목 나온다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일단 퀀트 매트릭스 종목부터 좀 먼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먼저 다음 주 종목을 좀 언급을 해주세요. 먼저. 네. 일단 코스피 VIP 추천 포트폴리오는 화승 RNA, 네, 대유 에이텍, 네, 신성통상, 네, 롯데 손해보험 네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에서 수익률 극대화 모형은 신성통상하고 화승 RNA 이걸 신성통상 50%, 화승 RNA를 30%, 나머지 두 종목의 10%.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델은 정반대겠죠. 대유 에이텍 3.8%, 아니 35%, 네, 롯데 손해보험이 35%, 네, 신성통상이 20%, 네, 화상 RNA가 10%, 네,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나마 좀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요 네 개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 네, 거죠? 맞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그러니까 중소형 쪽에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안 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그건? 그렇게 봐야 약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종목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거래가 활발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때 얘네들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막 어려울 때, 이게 어렵다는 말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면서 나머지 중소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소외받는 거거든요. 이제 소외받을 때 거래량이 없는 놈들이 이제 상위에 랭크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중소형주가 막 갈 때는 이런 종목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면서 다른 신경 안 쓰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특징이 거래량 없는 종목이 좋은 그래프를 만드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개 종목이 등장을 그래서 나왔습니다. 화승 RNA, 대유 에이텍, 신성통상, 롯데 손해보험 이렇게 4종목이고요. 비중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돌려듣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이트에 들어오는 게 더 귀찮을까요? 그냥 돌려 들으시도 되고요. 근데 사이트 오면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더 대응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료도 많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한 종목은 그렇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해서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럴까요? 응. 그거 괜찮은데요? 네. 히든 카드, 네. 히든 종목. 이거는 마치 이거는 5% 올랐지만 이 종목은 2배 쳐주기. 그러니까 비중 50% 들어가는 종목을 히든 카드로 해서 히든카드. 네. 비중 제일 많은 거 히든 카드로. 예. 게시판에다만 올리기. 괜찮은데요? 응.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궁금하면. 그냥 우리가 땅 파서 하는 거 아닌데 맨날 방송만 듣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자체도 뭐 뿌듯한 일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요. 배고프네요. 네, 배고파요. 네, 아무튼 그렇게 4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이 대형주 쪽의 어떤 심화가 치우쳐진, 좀 편중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대형주는 어떤 종목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주,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했는데, 퀀트매트리스가 그 두 종목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쌍용차하고, 현대백화점을 미리 선취해서, 그게 이제 올라와서 됐는데, 이번에 철강 쪽에 또 말씀하셨죠. 설마 돈다. 근데 이 철강 두 종목하고, 증권주 하나, 그 다음에 음식주, 그 다음에 화장품, 그게 골고루 들어가는데, 대우증권, 그 다음에 아모레지, 롯데푸드, 동국제강, 세아제강, 5종목입니다. 네,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는 세아제강이 50%, 그다음에 롯데푸드가 20%, 나머지가 10%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이것도 참, 요번에는 골고루 저기했네요. 뿜빠이가 잘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진짜, 요번에는 진짜 이게 보기 드문 건데, 이게 뿜빠이 잘 됐습니다. 대우증권 25%, 그 다음에 동국제강 25%,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 20%, 그 다음에 아모레지, 롯데푸드가 각각 15%씩. 이 5종목이 제 개인적인 취향하고 되게 잘 만든 위험한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위험한데? 불안합니다, 저도.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한 얘기 듣고 이번 주에 이건 패스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우증권, 아모레지, 롯데푸드, 동국제강, 세아제강 이렇게 5종목이 들어가 있고, 철강주가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부각받았는데, 역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는 모습, 시스템적으로도 놓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비중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이죠. 이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이제 10% 정도 초반대, 이 셋 중에서 수익률은 가장 부진합니다. 가장 부진해서 10% 초반대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좀 복수가 될지 다른 종목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국 SNC, 이녹스, 원익 IPS, 하이로코리아, 한국토지신탁 5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는 동국 SNC가 50%, 이녹스가 20%, 나머지 3종목이 각각 10%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도, 이거 보기 드문 현상인데, 여기도 하이로 코리아를 50% 실었네요. 그리고 원익 IPS에 20%, 나머지 3종목에 각각 10%씩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살짝 불안하다 그러는데, 통계치를 믿으시면, 코스피 200의 위험 최소화 모형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요번에 마이너스가 될지 깰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치를 이게 옛날 중국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모든 방패 뚫는 창이 있고 다만 좀 그 생각이 나는데 모순. 네, 모순이죠.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코스닥 100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요거 다음 주에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로 코리아 빼면은 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하이로 코리아가 하이로 코리아, 예? 하이로 코리아. 네. 나 지금 주가를 봤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기자재 쪽이 좀 괜찮았어요. 피팅 쪽이 피팅이 아니 성광매나 걔네들은 병신이잖아. 네, 조그만 애들 잘 몰랐던 DK랑 이런 애들이. 나 하이로 코리아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신고가네? 오우씨. 네, 아무튼 그래서 코스닥은 좀 미안해요. 왜냐면 내가 이 종목을 왜 못 봤을까, 왜 계속 안 걸렸지 하는 생각. 신고가 쓸 때마다 내가 원래 보는데 종목을 기준 거래량이 좀 약간 기준 미달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건가? 깜짝 놀랐네. 이거 계속 우상향인데 이거? 와, 2012년도 2013년도만 해도 2만 원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50% 넘었네 벌써. 와, 이런 주식 찾기가 힘든데. 진짜 이 시스템에서는 항상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서 자기네들이 찾아주니까. 아니 근데 위험 최소화에서도 50% 실었다는 건 절대 안 빠지겠다는 거잖아. 절대 안 빠지겠다는.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이로 코리아. 네. 이게 거래량이 이게 2,000원 돼서 그렇지만 이 거래 자체는 한 100만 주 이상 됩니다. 좀 좋은 회사인데, 아무튼 하이로 코리아를 뺀 나머지 4종목이 좀 양호한 수익률을 거둘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코스닥100 종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국 SNC, 이녹스, 원익 IPS, 하이로코리아, 한국토지신탁까지 총 5종목이고요. 각각의 비중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스닥 쪽이 좀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면서 다음 주 수익률이 일단 퀀트가요, 사실 좀 한 2주 쉬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이제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타이밍상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맞서서 이제 계속해서 요즘에 양호한 꾸준하게 수익률을 거두고 계십니다. 에이스 팀장님의 이번 주 4종목 좀 점잖은 애들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되게 궁금해요. 날 점잖은 기준은 좀 다르니까 일단 신고가는 필요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세이브존 INC 그리고 흥하해운 그리고 저 철강주 하나 있습니다. 저도 금강공업 요거 각각 30%씩 그리고 과거의 영광 일진홀딩스 5%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 5%입니다. 요렇게. 네. 근데 항상 보면은 5% 실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항상 5%로 얘기하시는 끝에 두 종목은 예. 그렇게 크게 움직였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두 종목까지 볼까요? 네. 30%짜리에서 하나 터지고 예. 나머지 두 개 약간 좀 그렇고 약간 이런 구조로 가였던 것 같은데 5%는 입질 매수. 이게 이제 나중에 30%로 늘 수도 있는. 아, 그렇구나. 되게 체계적이시네요. 그럼요.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그럼요. 아닙니다. 이게 주식을 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행운인 게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퀀텀 매트릭스도 추세를 보는 종목을 찾아내고요. 그에 맞서서 이게 일주일 만에 이게 승부를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에이스님의 이제 고품격 핸드메이드를 듣고 있는데 에이스님이 보는데 항상 그런 종목을 찾아내시는 킹곡과 들으면서 그런 추세를 타는 종목을 찾아내시는 거 보면 이게 매주 굉장히 힘든데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신문 갖고 오신 거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난 장 끝나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고가 종목 친 거 다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15%에서부터 1%까지 그날 오른 종목 다 봐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몰랐어요? 7, 800 막 이렇게 되는 거를요? 7, 800개 안 돼요. 거래량 이렇게 빼고 우선 이렇게 빼면은. 예. 7, 800개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 오늘도 상승 종목 한 600개 되나?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툭툭툭툭 치면서 싹 보면 돼요. 특이하다 싶으면 뉴스 한번 읽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는 것 같아도 저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종목들 근데 보면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세이브존은 솔직히 저도 되게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 동네 근처에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고 이분 동네가 하계역. 하계역 근처에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던 이분 동네가 가깝죠. 그 하계동 있잖아요. 저 거기 잘 사용했어요. 월계동에 살 때. 저도 옛날에 어머니랑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세이브존이 거기 있고. 이게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슬슬 실리면서 올라가서. 금강공업도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얘네가 PE가 한 10배? 아직도 고평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래서 금강공업도 좋고. 빠지겠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칭찬을 해? 종목에 대해서. 이거 불안하잖아. 제가 또 칭찬할 것도 뭐예요? 또 칭찬할 거. 이제 없어요. 흥하해운 아니에요? 흥하해운이 급등하겠네. 흥하해운. 제가 말을 말아야지. 아니에요. 흥하해운 이거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코라홀딩스랑 같이 해가지고 이쪽 동남아 쪽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5종목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세이브존 INC, 흥하해운, 금강공업, 일진홀딩스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였죠. 이렇게 5종목인데 앞에 3개 세이브존 INC와 흥하해운, 금강공업이 각각 30%씩 비중이 들어가고요. 일진홀딩스와 바이오스페이스가 각각 5%입니다. 자, 다음 주 성과를 역시 한번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후다닥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도 한 1시간 했어요. 끝나고 이제 또 이 교육방송 녹화도 해야 되고 1시간이나 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5시 반인데? 1시간 됐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 짧게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적기는 좀 그러니까 딱 박수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씩 말씀 한 번만 길게 마시고 10초만. 감사합니다.
퀀트 추천 종목 정말 화이팅! 저희는 간단하게 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이렇게 급격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수가 어떻게 됐든 너무 이런 흥분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주 주가에 너무 일비하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을 이렇게 좀 관망할 줄 아는 이게 막 넓지 약간 한 발자국 멀리서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이후에 또 좋은 수익률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